수학 선행이 늦었지만 문제 없었던 이유.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니 해도 입시에서는 수학이 중요합니다. 입시를 공부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수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 선행 진도와 수학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선행 시작 전에는 어떻게 다져서 늦은 선행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초등 수학 공부 과정 전반에 대해서 떠들어 볼게요. 그리고 공부법에 정답은 없는 거고 아이에게 맞는 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떠드는 얘기도 당연히 제 생각과 저희 아이 이야기일 뿐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첫 번째, 수학 진도, 선행 진도. 일단 저희 큰애는 선행을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5 말 겨울방학이 되어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전에는 방학에 한 학기만 먼저 푸는 정도였고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수학 선행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을 만들면서 수학 선행 교재와 방법 영상을 올렸죠. 그러니까 수학 선행 하시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빠르게 수학 선행을 진행한 줄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조금 한다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는 아주 느린 속도로 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5 말의 시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초5 말에 초6 과정 시작해서 초등 6학년에는 중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중1에 올라가서야 중3과 고1 과정. 그때는 수상하가 아니었지만 아무튼 고1 수학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2, 중3까지 고2 수학 정도만 마무리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 때는 미적, 확통, 기하를 다 할 때라서 미적은 맛만 보고 올라갔고 기하, 확통은 하지 않은 채로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준비해 갔을 때 아무튼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애도 비슷하게 하고 갔는데 다른 과목들이 와르르 문제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사실 늦은 것도 아니지만 요즘 기준에는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초5 때도 주변에서 많이들 중등 수학은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은 한 학년, 두 학년 정도 진도는 더 앞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도 아니었고 경기 학군지도 아닌 곳이었는데도 친구들 여럿이 한두 해는 더 나갔던 거예요. 물론 영재과고, 특히 영재고를 준비한다면 이런 진도는 거의 불가능한 진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영재고를 준비하려면 초등 5학년, 6학년에 고1 과정은 심화까지 다 떼야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처럼 일반고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추천 진도는 빠르면 2년 선행 정도입니다. 수학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수학 선행의 속도와 방법은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수학은 그 엄마의 의지만으로 빠르게 끌고 가기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나 책 읽기 같은 것들은 엄마의 의지로 상당 부분 진도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적어도 영어권 친구들 정도의 영어는 미리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수학은 하고 싶다고, 빠르게 가고 싶다고 무리해서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이 그릇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 시기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조금 늦어도 마음만 제대로 먹고 단계만 잘 밟아가면 꼭 오르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급은 아니지만 수능 수학이라면 꾸준히 많이 제대로만 풀어가면 정복이 되는 과목이다 그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거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각은 빨리 간다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야 가장 적당한 때에 잘 도착할지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 빨리 가기보다는 멀리 가야 하는 일인데 빨리만 출발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쉬거나 하면 더 문제죠. 그러니까 늦게 도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도착지까지 아예 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때 도착만 잘하면 된다. 이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때 선행하기 전에는 그 수학 기본 바탕을 다지는데 또 수학을 좋아하도록 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그 배우는 나이가 중요한 어학, 그러니까 영어에 더 신경을 썼던 거고요. 그러니까 책 읽기와 글쓰기는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있지만 늦은 수학 선행에는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선행을 빠르게 할 이유도 더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수학을 더 제대로 해야겠죠. 세 번째, 선행하기 전 수학 기본 다지기. 그러면 수학 선행을 하기 전에 그 초등 전체에 어떻게 했냐. 저희는 개념서와 심화서 이렇게 2권을 기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권을 하되 제대로 시켰어요. 솔직히 초등 수학을 제대로 시킨다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초등 수학이 못하고 할 것도 없어서 사실 큰 고민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재는 개념서로 우공비나 디딤돌, 그리고 심화서로는 최상위 수학을 풀었는데요. 이건 서점 가서 아이와 고르시면 됩니다. 좋은 교재가 얼마나 많은지 아이에게 맡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기 시작 전 방학에는 개념서를 혼자 공부하며 풀었고요. 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 수업을 들어가면서 심화서를 진도 맞춰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은 초등 1, 2학년에만 수학 풀기 전에 10분 내외로 짧게 풀었고요. 3, 4학년부터는 한 학기에 한 권씩 그 사고력 수학, 서술형 수학 책을 풀었습니다. 지난번 그 초등 수학 공부법에서 제일 많이 풀었던 교재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토 1031도 좋았지만 그 문의 길,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길잡이를 열심히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기당 한 권. 그러니까 방학 때는 개념서, 학기 중에는 심화서와 사고력 수학. 그리고 5학년, 6학년에는 사고력 수학 책도 풀지 않았고 그때는 성대경시 기출문제집을 한 권 풀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심화서, 사고력 수학 등을 정답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재미있게 진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야 할 양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틀리면 혼자서 여러 번 다시 풀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도 생각해보고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돌아 어렵게 풀어도 보고 그러니까 삽질도 많이 해가면서요. 그러니까 여러 번을 풀어도 안 되면 풀이를 보고 하되 꼭 저에게 설명을 하도록 했었고요. 그때 그림도 같이 그려가면서 저도 설명하고 아이도 저에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며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시 문제집을 또 풀 때는 이것도 여러 번 풀게 되면서 기본적인 숫자들은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의 나열을 보면 이게 어떤 수의 조합인지 어떤 수의 공배수인지 등등 문제 유형도 어느 정도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고 수학책을 읽어가면서 흥미를 꾸준히 유지했었어요. 그때 수학으로는 많이 혼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사실 아주 쉽고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걸 실제로 계속 실천하는 건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일은 밤늦게 하더라도 아이 공부 설명을 하는 시기니까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건요. 주변 친구들이 진도가 더 나가고 본인은 이렇게 서술형 문제들 오래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본인이 선행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때구나 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6학년 때 중등 진도 나갈 때는 제가 올해 한두 마디 할 것도 없이 너무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가 직접 말해준 건데 학교 수업보다 혼자 선행 나갈 때 훨씬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등 올라가서 혼자 많이 풀고 또 EBS 강의 들어가면서 고등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녀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집중해서 풀었고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휘리릭 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해서 하니까 진도가 빠르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등 진도는 빠르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수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 진도 들어가면서 제 속도로 깊게 많이 다져간 거고요. 중등 때 고등 준비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건 초등 때 급하지 않게 기초가 잘 다져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늦게 시작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선행 나가기 전에는 충분히 문제풀 시간을 확보하고 답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며 에너지를 쌓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수학 목표는 고3 입시죠. 너무 빨리 가지 않아도 목표만 정확히 기억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빨리 도착하면 가장 좋겠지만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가면서 다른 과목 밸런스도 맞추고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다양하게 풀어보도록 여유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 교재가 무엇이든 언제 시작했든 아이가 시작하면 그때가 선행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등수학이에요. 고등수학을 얼마나 제대로 진지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것에 중심을 주시면 될 겁니다. 개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2, 3주 지나면 또 중간고사네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구독자님 댁 아이들 모두 최고의 성적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를 보며 자라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힘들어도 우리부터 조금 더 열심히 생활해봐요. 같이 힘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